예, 이진관 판사.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아니, 저도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받고 싶습니다. 예, 저 재판부 좀 바꿔주십시오. 제발.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말씀 주시네요. 답답한 요즘 그나마 시원한 판결.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데요? 예, 이진관 판사 같은 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재판받는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진관 판사 말고 또 계신데 굉장히 극소수고 우리 법원은 너무도 보수화되고 수구화돼가지고 이분은 아마 법원 안에서 공격을 엄청 받으실 거예요. 왕따 당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 징역 25년. 아, 대단합니다. 심지어는 그 청탁금지법이 공소 기각이 됐는데, 그러니까 디올백 수사 무마해 준 거, 그게 빠졌는데도 25년. 그것까지 합쳤으면은 뭐 27, 8년 나왔겠네요. 예, 이진관 판사. 저도 좀 예, 재판부를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답답한 진짜 날도 덥고 마음도 우울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나마 이진관 판사가 예, 아주 시원하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줘서 너무도 고맙고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럽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법원에 양심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진관 판사 같은 분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진관 판사님. 제가 징역 12년을 예상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물든 거죠. 그 타성에 물들었고 젖었는데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정의로운 판결 이진관 판사 대단합니다. 예. 최상목이는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따더블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기피 신청하면 또 괘씸죄가 걸려가지고 저도 기피 신청하고 싶은데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재판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 잘 됐습니다. 예, 굉장히 잘 됐고 정말로 박성재 같은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살아온 방식 정말 그냥 저희 기자들은 어떻게든 쟤들은 또 빠져나갈 거야. 뭐 쟤들이 뭐 이상이 있겠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중심 잡고 제대로 역할을 해주니까 대단합니다. 예. 2심에서 좀 깎이겠죠. 이거는 저 한덕수랑 비슷하지 않나요? 2심에서 좀 깎일 거 예상하고 25년 해놓으면 뭐 깎여봐야 한 17, 8년 이렇게 나올 테니 25년을 뭐 12년으로 깎지 못할 거 아닙니까?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공소 취소다 뭐다 뭐 이준석과 한동훈이 경쟁하듯이 막 글도 올리고 말을 세게 하고 뭐 이준석은 대통령 하야까지 지금 거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외부의 적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하고요. 끌려다니지 말고 뭐 내부 싸움에만 그러니까 내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적은 밖에 있다. 그럼 너무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진관 판사 덕분에 이진관 판사 덕분에 오늘 하루는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네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내란 혐의 박성재 1심 징역 25년의 법정 구속. 네, 이진관 부장판사의 결정이죠.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란 특검의 구형, 징역 20년보다 5년이나 더 늘어난 건데요.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걸 검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또 출국 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면서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 대한 양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헌법 수호의 의무를 끝내 외면하고 외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25년형을 선고받은 박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오늘 선고 예상하셨습니까? 구형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 아무래도 이진관 재판장이 예. 이 판단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구형량보다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아하.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한덕수 피고인 때도 이제 15년 구형했는데 23년형을 네. 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이진관 재판장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는 확고하고 명확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지금 박성재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 청탁금지법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 처벌은 피했지만 내란 주요 임무 수행을 유죄로 판단을 네. 받으면서 결국 내란 혐의가 25년형 상당한 좀 중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오늘 법정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내란과 관련돼서 뭐 검사를 파견한다든지 교정시설과 관련된 역할을 한다든지 내지는 출국금지와 예. 관련된 이런 혐의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다 사실로 규정이 됐다라는 점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지피스 빈센조 님도 속 편하게 해주는 분이 이진관 포청천님밖에 없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김은성 님은 영장 기각했던 판사들은 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재판 속 시원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아요. 속 시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한 법기술자 그리고 뻔뻔하게 네.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단 하나의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안 보였던 네. 사람이 그동안 또 불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옛날에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해서 그랬던 사람이 어제 구형량보다 더 많이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서 속이 시원했죠. 네. 게다가 제가 그때 아마 내란 직후였는데 그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박성재가 법사위에 나왔었어요. 그랬죠. 예, 오동훈 공수처장으로 나와서 당시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을 때여서 빨리 옆에 있는 저 내란 공범부터 빨리 구속해라라고 네.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네, 네. 너무 화가 나가서 그때. 그랬더니 그때 박성재는 자기가 왜 내란 공범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 막 이렇게 막 또 따지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게 이제서야 이제서야 구속이 된 거죠. 이제서야 예. 진실이 확인이 되는. 예, 이제서야 구속이 된 겁니다. 예. 너무 속 시원했고요. 한편으로는 어제 재판부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위에서의 내란.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죄한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혔는데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 총평을 해주신다면? 저는 진짜 이런 판사가 한 명이라도 이렇게 뚜렷하게 있어줘가지고 네. 국민들이 그래도 살만하다. 이제 사법부에서 그래도 네. 자존심을 지키는 판사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네. 그 법 정신의 기초에서 판결을 좀 정신 차리고 하는 판사가 있구나. 네. 왜 뭐 초범이라고 봐주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일반적인 재판하듯이 기계적으로 자판기처럼 하는 판사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속 시원하고 요즘에 좀 답답하잖아요. 네. 답답한 마음이었는데 어제 판결 보면서 진짜 막 소리 질렀어요. 저거지 막 이러면서 이야 네. 이진관 역시 이진관이야 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판결 이유를 쭉 읽는데 하나하나가 맞아 내가 저렇게 생각했는데 맞아 저거야 저거 예. 계속 너무 조목조목 공감. 네, 왜 감형이 안 되는지 예. 아까 말씀하신 예. 그 밑에서부터의 개헌보다 예. 위에서부터의 이 내란이 예. 더 위험하다. 예. 더 위험하고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당신들은 이게 며칠밖에 안 됐다고 계속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게 그 그렇죠. 몇 시간 그거 해가지고 뭐 잠깐 하려다 마치 무슨 만 겁니다. 해프닝이었던 것처럼. 예, 예. 한번 그냥 국회 한번 아이쿠 좀 일 잘못하시네요라고 한번 경고하려고 예, 그런 거다. 경고성 계엄. 근데 이진관 판사가 그걸 박살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거를 당신들이 자제해가지고 경고성이 아니라 잠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목숨 걸고 군인들이 오는 거 뻔히 보면서 따다다다다다 군용 헬기 날아가는 거 보면서 네. 여의도로 몰려간 시민들하고 자제했던 군인들하고 네. 그리고 목숨 걸고 담 넘고 들어갔던 국회의원들이 막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다만 게 아니고 하다가 못한 거다. 음흠. 그 얘기를 탁 짚어주니까 네.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왜 맨날 가명 사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전과가 없고 공직에 생활, 오래 뭐. 생활하고 근데 네. 이것은 이진관 판사는 제한된다고 판단했어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것은 국가와 사회에 그만큼 공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멘트로 그동안 써왔는데요. 네.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공직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그 권한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죠. 엄벌해야죠, 그거는. 예. 공직 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감형 요소가 아니라 그때는 가중 요소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진관 판사는 그 부분을 예. 분명하게 좀 선을 그어주고 선언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이진관 판사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줘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해요. 예. 아마 이제 보수 극우 세력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이미 맞습니다. 언론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간 공직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려움. 야,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예. 사실 공무원이 예. 내란 가담하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무슨 뭐 공직에 뭐 봉사한 점을 무슨 가명 사유로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아는데 네. 그냥 그게 그 양형위원회 표에 적혀 있는 대로 기계적으로 도입하면 맞아요. 그렇게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기계- 그걸 왜 가명을 평소에 다른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뭐 다른 명예훼손 같은 범죄에서 가명해 주는가를 보면 네. 국가에 헌신봉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범죄에서는 헌신봉사가 아니라 그걸 완전히 없는 식으로 행동을 한 거니까 오히려 공무원이 하면 더 나쁘죠. 네. 그게 법의 정신에 기한 거죠. 맞아요. 그 이번 재판 판결문에서 그 내란숙의 윤석열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했나 여기에 직접적인 원인과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짐작은 했었지만 그래도 이 판결문으로 명태균의 네. 황금폰이 실질적인 어떤 방아쇠가 되었다라고 네. 판단한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속 의심했었죠. 예. 생각했죠. 네. 10월 31일 날 그때 이제 국정조사 끝나고 국정감사 끝나고 네. 그 무렵이었는데 저희 박찬대 원내대표 제가 그때 이제 원내 수석이었으니까 저희가 명태균 녹취록을 그날 공개를 합니다. 맞아요. 거기에 윤석열 육성이 들어간 녹취록 그렇죠. 공개하죠. 예. 뭐 좀 해주라는데 말이 예, 많네 말이 막 이러고 많네. 예, 그 예. 녹취록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명태균 황금폰이라는 것이 일파만파 퍼지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큰 위기가 오기 시작하죠. 본인은 맞습니다. 아닌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인 위기가 예. 오기 시작하고 국힘이 또 방어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그 명태균 황금폰에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도 자기 얘기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을 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내란을 저지른 것은 자기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기는 그건데 그러면 왜 12월 3일이냐는 이 명태균 황금폰 때문에 12월 3일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12월 3일 날 그날 나왔던 뉴스를 보면 명태균 황금폰이 제출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날 추경호에 대해서 뭐 20억 수수 의혹 이런 맞아요. 것들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에서 그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12월 3일로 정한 것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속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합리적인 근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예. 좀 보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에 그 부분을 예. 사실상 인정해서 잘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결정타는 그러니까 지금 총매제가 된 것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지만 준비한 것은 2023년부터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지규현 판사가 1심에서 내란 재판 1심에서 판결한 것처럼 뭐 갑자기 욱해서 2, 3일 전에 우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번 판결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준비했다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1차 특검에서도 뭔가 좀 부족하고 찜찜하다. 그리고 그동안의 판결들도 선고 형량뿐만 아니라 좀 갸우뚱 했던 네. 게 이렇게 국가적인 거를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냥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고? 근데 지금 이진관 판사가 선고한 걸 보니까 판결 이유가 모두 다 증거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사가 잘못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동안에 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 확인이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증거 기록을 다 보실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히 수사된 걸로는 2023년부터라는 증거들이 있다. 판결로 인정할 만큼.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구조가 확 더 커지게 되겠죠. 관여한 인물이 더 커지고 네. 그러면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만큼의 뭐 검찰이 됐든 국정원이 됐든 뭐 어느 만큼의 조직이 관여한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2차 특검에서 계속 수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암약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다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한 30쪽 정도 되는 재판부의 설명 자료만 읽어보더라도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을 관통하는 범죄자들의 이력에 그 증거 관계를 쫙 증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재판이 어디까지 이제 귀결이 되어야 하는 약간의 로드맵 같은 것도 저는 읽혀지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노상원 수첩이 계속 인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지규현 판사는 뭐 글씨가 뭐 조악하게 써져 있고 뭐 블라블라 막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진광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상원의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이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가 없다.